윤지성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지성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드디어 두 번째 미니 앨범 템퍼러처 오브 러브 네네.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잠시 오후 6시에 음원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네. 어떠십니까? 지금 컴백하시는 소감이? 어제 진짜 못 자고 사실 지금 너무 너무 긴장돼요. 긴장되고 떨리시고 그죠? 너무 떨립니다. 네. 네. 실은 저희가 2시에 지금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리허설도 계속 하시고 네, 네, 연습도 네. 계속 하시고 많이 좀 지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에너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자님께 정식으로 또 한 말씀 겸 인사드리고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미니 앨범 템퍼러처 오브 러브로 돌아온 가수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네. 앉아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제 좀 좋은 꿈 좀 꾸셨습니까? 어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실은. 그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괜히 막 뒤척거리고 하면 더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예, 푹 주무셨다니까 정말 네네. 다행이고, 작년에 제대한 직후에도 이제 어쨌든 팬미팅을 통해서 네. 우리 팬분들과는 소통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앨범 준비를 하면서는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일단 앨범 준비도 하고 이제 예능 촬영도 하고 뭐 화보 촬영도 하면서 네. 되게 좀 사실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막 거기서는 시간이 이렇게 막 빠르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요. 지금 눈 떠보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전역한 지. 예. 그래서 바깥의 시간이 확실히 빠르긴 빠르구나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저 또 민간인으로서 네네네. 적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적응 단계죠, 아직.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쇼케이스의 시작인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셉, 포토, 티저 제가 다 확인하고 왔는데 네네. 정말 심혈을 기울였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앨범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은 템퍼러처 오브 러브이라고 하는데요. 사랑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써내려간 앨범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사랑을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앨범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사랑을 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실은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 같은데 템퍼러처 오브 러브는 실은 이제 사랑의 온도라는 거죠. 네네네. 예,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이게 제가 노래를 다 듣고 그 수록곡이랑 타이틀곡을 결정할 것을 다 듣고 이제 회사랑 얘기해서 곡을 고르는 편인데 예. 곡을 다 듣고 녹음을 하고 이제 보니까 이 노래가 다 우연찮게 연애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전 노래 트랙이. 그래서 이거 왠지 이렇게 해서 앨범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타이틀을 먼저 정해놓고 곡이 나온 것이 아니고 네. 곡을 쭉 듣다 네네네네네. 보니 타이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 앨범이 또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가 됩니다. 네. 이게 각각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게 차갑고 낮은 온도에 이제 화씨 21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네. 따뜻하고 높은 온도에 38도 음,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사랑의 감정과도 좀 연결이 되나 봐요. 네, 이게 사랑의 네. 감정이 또 차가울 때도 있고 사실 뭐 따뜻할 때도 있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표현해 봤죠, 앨범에서도. 이게 실은 저는 38도인데 이제 상대방이 막 21도 막 이러면은 네네네. 또 애간장 녹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예. 또 이제 서로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담았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곡 타이틀에 온도를 표기하게 된 이유도 역시나 이제 그런 이유일까요? 네, 이게 제가 각 곡을 부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온도에 비유해서 표현하면은 좀 더 팬분들께 그리고 대중분들께 전달이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각 곡마다 온도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저 앨범의 타이틀이 이제 온도와도 네네네. 연관성이 있으니까 지금 윤지성 씨의 마음의 온도는 그럼 몇 도 정도 되세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예. 99도. 99도면 거의 끓는 전에 지금 임박했거든요. 100도에 끓으니까. 지금 기자님들이랑 같이 예. 이렇게
그 인터뷰하고 있는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어색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뭔가 이렇게 네, 아직 실제로 왜냐면 이것도 자리에도 안 계시니까. 지금 계속 손에서 땀이 계속 나가지고 그러네요. 지금 예. 너무 긴장됩니다. 네, 이게 군 전역 후에 그죠? 네 맞아요. 예, 내 앨범을 들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네. 참 긴장되고 떨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기자님들이 잘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예쁘게 봐주세요. 예, 잘 보고 계시면 손으로 한번 이렇게 다 지금 흔들어주고 계신 거 같습니다. 기자님들 예, 꾸벅꾸벅 감사합니다. 뭐 반응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앨범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 이번 앨범 준비하시면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앨범 작업을 하면서 되게 설렜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만에 앨범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되게 팬분들께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뭔가 준비하던 거를 다시 업고 다른 걸 또 준비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앨범 과정을 반복하면서 빨리 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설레면서 앨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좋아하는 팬분들을 위해서 곡을 쓰는 과정 자체가 네네. 물론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행복한 네네네. 작업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수들 녹음실에서 일어나는 이제 워낙에 거기서 시간도 많이 보내시니까 녹음실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이번에? 이번에 녹음실에서는 녹음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왜요 왜? 그 오랜만에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그 감을 잡는 게 조금 아직 어색하더라고요. 목소리에도 각이 아직 좀 살아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아직 그 군인의 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 긴장을 좀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한겨울인데도 막 땀을 흘리면서 그래요? 앨범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또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셨기에 평상시에도 좀 긴장을 그럼 좀 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원래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니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면 전혀 예.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시군요. 네. 아니 아까 손에 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앨범에 대한 얘기가 템퍼러처 오브 네네네. 러브니까 그럼 지성 씨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랑은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고 조건 없이. 생각을 그러니까 바라는 것 없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네네네. 예, 온전히 내 감정을 네.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또 사랑이라는 게 사실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럼요. 뭐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뭐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 뭔가 조건 없이 주는 것, 내가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주성 씨와 또 이 팬분들과의 사이에서도 그쵸. 예,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또 통하는 것 네네네. 같아요. 예, 바라보시기에도 그럴 테고 우리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또 그런 마음일 것 같고 네. 정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준비를 네네. 많이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준비했는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앨범 속 이번 템퍼러처 오브 러브 앨범 속의 노래를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성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좀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네, 같이 한번 틀어 볼까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디야 괜히 한 번 물어봤어 얼핏 얘기해줬던 캄캄한 밤이 무섭다던 네가 떠올라서 이 수록곡을 이제 순서대로 쭉 들어보는 거죠? 네. 예. 트랙 순서대로 한 겁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잖아 Baby I'm sorry Baby I'm sorry 난 언제까지나 자꾸만 묻지마 가슴이 더 막히고 떨려와 좋은 날씨 핑계를 대볼까 오늘 딱인 것 같아 용기 내볼까 억지로 나서 밤을 보내며
네. 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로 짧게 네네네. 짧게 들어봤는데도 뭔가 이게 온도 차이가 진짜 촥 이렇게 하나는 좀 이렇게 밝았다가 네, 하나는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쭉 가라앉다가 심지어 그때마다의 지성 씨의 컨셉도 다 다르네요. 네, 네, 맞춰서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자, 5곡을 저희가 짧게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이 곡들 중에서도 타이틀곡이 러브송입니다. 네, 네, 네. 예, 어떤 곡인가요? 이게 한 번만 좀 들어도 귓가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멜로디가 있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좀 가사가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투정 부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좀 귀여운 것 같고 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속에서 느낀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네, 네. 러브송. 이 노래는 몇 도예요? 온도가? 이건 38도입니다. 아, 38도. 약간 미열이 있는 정도. 사랑 때문에 그죠? 그렇죠. 이제 약간 살짝 상사병에 걸렸을 아, 법한 예. 그런 온도죠. 네. 그 사랑의 열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아, 38도 좋습니다. 이 곡을 그럼 타이틀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노래를 쭉 들어보는데 뭔가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멜로디가.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거 되게 중독성 있고 좀 앨범이 봄에 나올 것 같은데 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 노래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아, 네.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봄에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네, 노래. 네, 네. 러브송 타이틀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가사도 있을까요? 이 노래에?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에요. 네가 보고 싶어. 아, 그 저도 예. 네. 후렴구 들어봤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예. 계속 네가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네. 그 말 외에는 실은 그죠? 그 이 38도에 네. 그 말 외에는 외치고 말이 싶은 없죠, 말이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기자님들도. 자, 그러면은 이전 곡들과 비교했을 때 가수 윤지성에게 네. 러브송에서 보컬적으로 좀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스페셜 앨범이나 이제 솔로 데뷔곡 같은 경우는 발라드 곡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라드를 많이 불렀었기 때문에 이번엔 댄스 곡이니만큼 좀 리드미컬한 부분들을 잘 불러보려고 좀 그런 부분을 노력한 것 같습니다. 리드미컬적인 부분을 잘 한번 불러보기 위한. 네. 자, 그러면은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리스닝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계속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날 때, 그럴 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그 보고 싶은 사람이 저였으면 하는 작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반대로 여쭤보죠. 그럼 지성 씨는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당연히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예.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었기 때문에 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바발들 생각하면서 불렀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타이틀곡 러브송 외에도 윤지성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혹시 어떤 곡이 좀 있을까요? 사실 수록곡들이 다 너무 좋아서 예. 매번 마음이 갈대처럼 바뀌어요. 근데 오늘은 밤을 핑계 삼아라는 곡을 좀 제 픽으로 하고 싶습니다. 밤을 핑계. 네네네. 이거 어떤 곡이길래요? 이게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연인들의 달달한 마음. 어디야? 네가 보고 싶어서 그래. 예. 빨리 나와. 우리 잠깐 보자. 약간 이렇게 귀여운 달달한 느낌이 있는 곡이거든요. 약간 설렘도 있고 약간 네, 풋풋하기도 네, 네. 하고. 네. 밤을 핑계 삼아. 네. 이제 어쿠스틱한 곡인데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이었고요, 네. 지성 씨의. 자, 타이틀곡은 러브송입니다. 자, 러브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려보자면 네. 곡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 곡은 너무 귀엽고 그냥 한번 딱 들었을 때 귀에 바로 후렴구가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매하기 전에 이제 직원 회사에서도 들었을 때도 다들 되게 그 부분이 후렴 부분이 확실히 네가 보고 싶어라고 후렴 부분이 확실히 기억이 남는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법한 노래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타이틀곡의 이제 뮤직비디오도 네. 감상을 해보게 될 텐데 뮤직비디오 컨셉은 어떻게 좀 정하셨어요? 이게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면서 흐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뭐 하루가 지나고 일주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지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유쾌하게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또 저의 앨범이 템퍼러처 오브 러브 사랑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랑의 온도를 한번 색감을 표현해서 잘 녹여보려고 한번 네, 해봤습니다. 자, 색감도 색감입니다만 그 한가운데 항상 이제 지성 씨가 연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뮤직비디오 연기하시면서 좀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간만에 촬영하는 거라서 그런지 사실 되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막 뮤직비디오 촬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혹시 뮤직비디오 그럼 이제 취했던 포즈 중에서 네네.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살짝만 한번 보여주신다면? 가장 자신 있는 포즈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김에 욕조에 있는 예. 씬이 있어요. 그래서 욕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겨서 들어가죠. 속에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막 그 예. 보고 싶은 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 온몸으로 좀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고 싶은 그 네, 막 마음을. 너무 보고 싶은데. 야,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좀 의자가 저는 좀 작아서 다리를 올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올라가셨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SNS도 답장도 없고 뭐 막 제일 이런 답답해. 이런 마음을 예. 네 한번 표현 욕조에서. 욕조에서. 이게 또 원래 태생적으로 요런 자세가 약간 위안을 주는 자세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거 네. 같아요. 그것이 이제 가장 또 기억에 남는 포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촬영장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는 좀 어떻게 화기애애하셨어요? 분위기가 아니면 좀 네,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어요. 또 그때는 이제 발라드 앨범이다 보니까 저 혼자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댄스곡이다 보니까 댄서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또 형 동생분들이 되게 너무 친절하고 재밌게 해주시다 보니까 좀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시끌벅적하고 신났어요. 그 촬영 분위기가. 네, 촬영 현장이. 그런 게 고스란히 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쵸, 현장의 잘 분위기가. 녹아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무도 워낙에 신경을 쓰셨다고 네네. 하니까 보통들은 이제 포인트 안무라고 이제 하나씩 딱 또 정해주잖아요. 그쵸, 네. 예, 자 포인트 안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 포인트 안무가 무선 이어폰 댄스, 무선 이어폰 안무. 요새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쓰거든요. 예,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예. 쓰니까 이제 러브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 예. 한번 조금 살짝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들었던 러브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따 하따 이렇게 이쪽 이렇게 페어링 하듯이. 그런 거군요. 제가 쓰는 이제 무선 이어폰은 이제 오른쪽 한 번 누르면 재생, 왼쪽 누르면 이제 잠깐 멈춤. 그럼 노래를 계속 틀었다 멈췄다 틀었다 멈췄다 그런 거죠. 틀었다 멈췄다. 예, 요새 그런 거 네, 있거든요. 터치로 이제 한 번 터치하면 재생되고 두 번 터치하면 뭐 이제 전곡 넘어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여기 이제 틀었다 있습니까? 멈췄다 틀었다 멈췄다. 예. 신기하다. 예. 저는 그냥 안무. 무선 이어폰 이제 안무다. 네네네. 예, 무선 이어폰 안무입니다. 제가 한번 거기 더 붙여봤습니다. 예, 살짝 저희가 시범도 한번 네네. 보여드려봤고, 자 그럼 이번 러브송 활동을 통해서 팬들과 네.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좀 다양한 곳에서 우리 바발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그 바발들의 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그립다고 해야 되나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리운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그 이렇게 비대면 말고 좀 직접 만나서. 네, 이번 무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팬분들도 아마 간절할 겁니다. 네, 진짜. 네. 빨리 그런 이제 시대가 왔으면 와야죠. 좋겠어요. 진짜 꼭 오리라 믿고요. 네. 자, 저희가 타이틀곡 러브송의 뮤직비디오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네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어떤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괜히 기분이 좀 그래 따스한 햇살에도 나 혼자만 우래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을 뿐인데 네가 떠났던 그 밤에 난 멈춰있어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보고 있어 화면 속에 온통 웃는 네가 날 괴롭혀 지쳤건 납소만 밤새 반복할 거야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너도
한 글자마다 영혼을 담아 보냈는데 왜 그렇게 구해 1분마다 네 인스타 들어가 내 사진도 다 지워져 있을까 근데 내 전화 좀 친구들 틈에 섞여서 의미 없이 웃고 있어 또 내 마음은 온통 네 생각에 울고 있어 지저분 건 없어 난 밤새 반복할 거야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너도 나와 같다면 돌아와 조금 빨리 기다릴게 난 지금도 예쁜 말로 널 예쁘게 사랑할게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잖아 Baby I'm sorry Baby I'm sorry 난 언제까지나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너도 나와 같다면 돌아와 조금 빨리 기다릴게 난 지금도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행복할 뿐이야 수고 많으셨어요. 예, 네가 보고 싶어. 맞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계속 기껏 맴도네요 진짜. 예, 야, 굉장히 안무가 진짜. 네네네. 예, 또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네, 예, 무선 이어폰. 포인트 무선 댄스. 이어폰.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처음에 들어놓아갖고 바닥에다 네네네. 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심심하고 우울한 그런 아. 기분이 좀 그런 예.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쓱 쓰시길래.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적극적으로 네.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역 후에 첫 앨범인 만큼 앨범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는지, 군복무가 이번 컴백에 영향을 준 게 있는지, 네. 그리고 한참 인기를 얻고 있던 와중에 입대를 했는데 전역 후에 달라진 마음은 없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뉴스엔의 황혜진 기자님, 동아닷컴의 정희연 기자님, 서울경제스타의 추승현, 스타포커스의 정다연, 조이뉴스 24의 이미영,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네,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이제 군 전역 후에 만나 뵙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역 후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앨범이고요. 제가 그동안 발라드 앨범만 냈었잖아요. 그래서 댄스공을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전역 후에 조급함이 없었다면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조급함이 없진 않았지만 뭔가 그래도 팬분들과 좀 천천히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거리낄 게 없잖아요. 이젠 거침없이 달려가시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저기 예비군도 다 지났거든요. 그러세요? 제 친구들도 사실 다 지났어요. 제 친구들도 예,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데뷔 후에 In the Rain, 너의 페이지, 동화 등을 통해서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을 선보였습니다. 네, 네. 앞서 보여준 활동과 큰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이번 신보를 통해서 보여줄 새로운 감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뉴스엔의 황혜진, 엑스포츠 뉴스의 이슬, MK 스포츠의 김나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솔로 데뷔를 시작하면서 지성이면 감성이라는 타이틀을 좀 제가 이렇게 밀고 갔었거든요. 지성이면 감성이다라는 타이틀을 좀 이렇게 밀고 갔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다양한 장르의 앨범들을 앨범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라드 앨범도 좋지만 좀 다양한 장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네.
예. 그래서 다양한 장르 음악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장르에만 갇혀 있다기보다는 네, 정말 네, 다양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또 네, 네, 네. 아티스트로서의 네. 또 꿈이자 욕심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온도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네. 앨범명도 그렇고 이번 앨범에서 온도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또 곡별로 온도를 정한 기준도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뭔가 아까 좀 말하긴 했지만 사랑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았다고 했잖아요. 노래를 다 녹음을 하고 들어보니까 뭔가 연애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온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아이디어였어요. 예. 뭔가 다 서로만의 마음의 연애를 할 때 기준점이 다르고 사랑을 할 때 온도가 또 다르잖아요. 마음의 그 따뜻함이라고나 할까 차가움이나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온도로 표현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곡을 들으면서 좀 곡별로 온도를 정한 기준은 제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제가 생각했던 온도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성 씨가 어쨌든 느꼈던 네네 제가 그 느꼈던 곡에서 느껴진 온도를 기준으로.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예. 노래를 듣는 다른 대중분들 또 팬분들 리스너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한 이 곡의 온도도 좀 궁금해요. 그러네. 네. 각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극히 또 맞아요. 주관적일 수 있기 네. 때문에 온도가 이게 체온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 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랑의 온도는 만약에 1도부터 100도까지가 사랑의 온도라면 네. 90 몇 도쯤 있는 사람은 항상 이제 50 몇 도의 사랑의 온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한테 늘 답답하고 맞아요. 예, 괜히 애타고 할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똑같은 온도로 사랑할 수는 없기에. 맞습니다. 똑같은 온도로 아, 생각할 수가 그런 없죠. 얘기도 담고 있네.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깨달았어요. 아유, 이게 체온이 99도면 이거 난리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엑스포츠 뉴스의 최희재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컴백을 또 앞두고 있으면서 네, 네, 네. 외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사실 건강해지려고 요즘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PT 받고 운동하고 이러는 게 네. 체질적으로 근육도 잘 안 생기기도 하고 살이 좀 쪘었다가 다시 일부러 살을 좀 찌웠었어요. 일부러. 네, 그랬다 예. 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벌크업이라고 하죠. 근데 살컷만 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예, 살만 좀 쪄버리고 그래서 그걸 살컷만. 다시 빼서 지금 예. 체중 관리를 조금 했고 제가 1년 반 동안 그 짧은 머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외적으로 좀 팬분들께 대중분들께 짧은 검정 머리 말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머리를 이렇게 좀 금발로 염색도 좀 해보고 예. 네 그렇게 머리 좀 길러보고 해봤습니다. 착붙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런가요? 예. 예. 살컵이 됐었다가 네네네. 예. 지금 다시 굉장히 날렵합니다. 지금 열심히 또 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찌웠다가 지금 빼신 거예요? 찌웠을 땐 68도래. 계속 온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온도예요 오늘. 68kg까지 쪘다가 예. 지금 63, 4 오. 한 2, 3주 만에 다시 또 빠졌어요. 그래도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예, 건강하게 예. 빼셔야 됩니다. 열심히 예. 또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스포츠투데이의 우다빈 기자님 고맙습니다. 질문 네. 주셨는데 데뷔할 때의 초심과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해 네. 주셨어요. 예. 자, 예. 데뷔할 때의 초심과 달라진 점, 또 활동 기간 내에 변하지 않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네네. 있는지.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이 된 것 같아요. 뭐 초심과 달라졌다기보다는 군대를 다녀왔으니까 뭔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초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솔로 데뷔했을 때도 안녕하세요 솔로 신인 가수 윤지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5개월 활동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1년 반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다시 군대를 갔다 오니까 또 초심으로 그래 군대 갔으니까 이제 다시 초심으로 또 돌아가야지 초심부터 시작해야지 하다 보니까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져요. 예. 어쨌든 군복무 기간도 있었으니까 네네네. 어쨌든 거기서의 또 강한 정신력도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쿠키뉴스의 이은호 기자님께서 주신 네네. 질문인데요. 저도 이게 실은 궁금해요. 군 복무 기간 동안에 네.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또 무엇이고 실은 어, 거기서 이제 어쨌든 뭐 TV나 이런 매체는 접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네, 내무실에서 무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렬할 때는 또 언제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복무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네, 솔직히 말하면 주말 언제 오지라는 생각. 맞아요. 네, 주말에는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웃을 일이 아니고, 복무 기간 동안은 뭔가 오늘 저녁 뭐지? 뭐 맞습니다. 오늘 PX에 물품 들어왔나?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무대에 오르고 싶었던 마음은 이렇게 생활관에서 TV를 볼 때 시상식이나 이런 무대를 본 적이 있어요. 음악 방송이나 예, 그럴 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나 또 선배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뭔가 좀 그럴 때가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야, 함께 섰던 그 무대, 네. 거기 뭐 다른 동료가 나온다든지 하면 나도 함께 하고 싶은데. 네, 저도 뭔가 저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되게 멋있고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얼른 나가서 팬분들께 그리고 대중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그럴 때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꿈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지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깜짝 네. 놀랐죠? 네, 살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이 현실입니다. 예. 좀 예. 이렇게 다시 볼을 꼬집어 볼 뻔했어요. 되돌아갈래? 되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네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닷컴의 정희연 기자님 그리고 네. 스포츠투데이의 우다빈 기자님께서 뮤지컬 활동 계획은 없는지. 네네네. 왜냐면 뮤지컬 그날들 맞습니다. 또 함께 네.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예, 가수 활동 외에도 도전해 보고 싶은 분야는 없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언제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해서 언제든 하고 싶고요. 저는 뮤지컬 너무 좋아하고 또 그날들이랑 귀환이라는 작품을 제가 했었는데 두 작품 다 저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작품이고 또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그만큼 좋은 작품을 했기 때문에 더 뮤지컬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갖고 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가수 활동 이외에도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연기를 또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연기자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쩐지 뮤직비디오에서의 이 표정 연기들이 이게 생활 연기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기회에 또 연기까지 보여줄 수 있는 네네.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포커스의 정다연 기자, 네. 조이뉴스 24 이미영 기자님, 올 K-팝 데니 드루터, 저분 이제 해외에서 네네네. 보내주신 기자님들까지 보내주신 질문인데, 자, 이게 보니까 김재환, 강다니엘, 또 이대휘, 박우진, 뉴이스트의 황민현 등 이런 멤버들과 비슷한 시기에 지금 컴백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로 좀 이런 컴백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지 전 리더로서 네. 멤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도 좀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로 언제쯤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또 연락을 자주 하고 또 만나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뭔가 현장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더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로 활동을 하면서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일터에 가면 방송국에 가면은 나와 함께했던 친구가 함께 있어 주니까 그 친구가 없어도 대기실에 이름만 봐도 좀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반갑고 그렇죠. 네, 진짜 반갑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여기 너 있다 이렇게 막 보내주고 야. 네, 그렇게 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너무 사실 보고 싶죠. 왜냐면은 제가 또 군대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방송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응원의 한마디를 제가 또 해보자면 전 리더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 너무너무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진짜 음악에 대한 열정, 무대에 대한 열정이 다들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더 멋진 무대를 각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 또 보여주고 싶은 무대를 보여주면서 저도 뭔가 팬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항상 응원하고 있고 항상 진짜 정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제일 예. 멋있습니다. 예, 서로 어쨌든 이제 컴백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고, 네네네. 심지어 친하기 때문에 같은 무대에 이제 뭐 각기 다른 대기실은 이제 쓰겠습니다만은 반갑게 또 이제 무대를 함께 할 수 맞아요. 네. 있겠네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엑스포츠 뉴스의 최희재 기자님 주신 질문입니다. 자, 워낙에 이제 예능감도 있다고 네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좀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을까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어떤 거예요? 심야 괴담회를 김구라 선배님하고 김숙 선배님 하시는 거. 제가 진짜 너무 나가고 싶어요. 그래? 왜 무서운 얘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요. 오. 진짜 네. 아니 그 프로그램은 딱 이제 정색하면서 약간 좀 무서운 톤으로 네, 이야기를 네, 잘 네.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무서운 얘기 몇 개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꽤 알죠. 그래요? 저도 예. 귀신 보신 적 있어요?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잘 담아두셨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심야 괴담에 네, 한번 어. 불러주세요. 한번 정말 언제든지 나갈 준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심야 괴담. 이야, 알겠습니다. 심야 괴담에 너무 기대가 재밌어요. 되네요. 네. 귀신을 느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성 씨. 본 적은 없지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미니 앨범 네. 템퍼러처 오브 러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네네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지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전역 후 첫 앨범이다 보니까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봄에 듣기 좋은 앨범이니까 타이틀곡뿐만이 아니고 수록곡까지 앨범을 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동아닷컴의 정희연 기자님께서 향후 이제 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아까도 살짝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좀 다방면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뭔가 또 가수로서 무대도 좋고 또 연기자도 좋고 뭐 뮤지컬도 좋고 뭐 예능도 좋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할 자신 있으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많은 대중분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열정, 이런 욕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열심히 해야죠 또. 네. 네, 정말 열어두고 뭐 어떤 모습이든 보여주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 네네. 윤지성 씨였습니다. 자, 질의응답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쇼케이스 기자님들과 함께한 쇼케이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네. 어떠셨어요? 사실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질문 많이 보내주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다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앨범 발매한다고 또 챙겨주시고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계속 노력하는 윤지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거기에 플러스 이제 미니 앨범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얻고 싶은 원하는 수식어가 있다면 제가 이제 데뷔 때부터 밀고 있는 지성이면 감성을 예. 라는 말을 또 듣고 싶어요. 역시 이번 앨범도 지성이만의 감성으로 잘 녹여낸 앨범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성이면 감성이다. 이게 좀 괜찮네요. 잘 지었네요. 괜찮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중이는 열일중. 예, 이건 제 이름으로 또 가는 거거든요. 저도 예. 이제 비싼 이름으로.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네. 계획 각오 한마디 하고 기자님께 인사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러브송을 통해서 또 팬분들께 그리고 대중분들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 앨범 열심히 활동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